우주 관련된 질문도 좀 있는데 예전에 태양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고 이제 여쭤본 적이 있는데 만약에 지구만 쏙 빠지면 금성과 화성 사이가 좀 이렇게 가까워집니까? 아니면 빠진 대로 그대로 그냥 유지가 됩니까? 당연히 없어지면 안 되겠지만 지구가 없어진다고 해도 당장 큰 피해는 없을 것 같아요. 전체 지구의 질량이 태양계 전체 질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지구가 없어졌다고 해서 금성이나 화성 사이가 가까워지고 이런 변화는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얘 어디 갔나 정도 찾는 정도 느낌? 네. 근데 삼체 문제 같은 거 생각하면 장기적으로는 안정성이 많이 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장기적으로는 뭐 영향이 없진 않을 수 있지만 근데 제 생각에 태양계 자체가 워낙에 질량의 거의 99%가 다 태양에 쏠려 있거든요. 그냥 태양과 나머지인 거라서 목성 정도가 아닌 한 크게 유의미한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 행성들이 돌다가 우연히 아주 가끔씩 일렬로 쭉 정렬할 때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제일 바깥쪽에 있는 행성을 봤을 때는 안쪽에 말하자면 중력적인 기울기가 조금 더 가팔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에? 그렇죠. 그렇긴 그러면 하죠. 조금 더 안쪽으로 진짜 미세하지만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게 되게 네. 좋은 질문인데요. 만약에 행성들이 이렇게 딱 돌다가 일렬이 되고 나서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다면 그 일렬로 나열된 행성들의 중력 효과를 크게 느낄 거예요. 근데 사실은 행성들은 다 빙글빙글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효과를 더 생각해 볼 수 있냐면 태양계에서 안쪽에 갈수록 행성은 빠르게 돌고 있어요. 중력이 강하니까. 외곽으로 갈수록 느리게 돌죠. 그러면 바깥에 있는 행성 입장에선 안쪽에 있는 빠른 행성이 나를 끌어당기면서 이동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오히려 얘는 가까이 목성, 토성이 지나가면 갑자기 가속이 되겠죠? 그러면 찔끔찔끔 궤도가 커지게 돼요. 이게 정확하게 태양계 초기에는 이게 흔했어요. 왜냐면 태양계 초기에는 대부분의 재료가 태양 주변에 있다 보니까 행성들의 궤도가 더 좁았어요. 더 옹기종기 모여 있었죠. 그럼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목성, 토성, 이 중력 깡패들이 근처를 지나갈 때 느끼는 피해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행성들이 더 다닥다닥 모여 있었는데 서로 비슷한 리듬에 맞춰서 근처를 지나갈 때마다 조금씩 궤도가 뻥튀기가 됐고 지금처럼 펑파워짐하게 멀찍이 떨어지게 된 거죠. 아니면 이제 빠지는 거 말고 근처 지나가던 다른 행성 하나가 여기는 어떤가 하고 이제 지나가다가 쓱 태양 중력장에 묻어갖고 돌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당연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실제로 태양계 천체들 중에 되게 이상하게 궤도가 기울어져 있다거나 혼자 역행을 하고 있다거나 그런 천체들이 있어요. 그럼 얘는 아마 높은 확률로 태양계가 처음 만들어질 때의 가군 동량을 공유한 멤버는 아닐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마 오래전에 우리 태양계 외부에서 날아온 손님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지금은 이제 미션이 끝났는데 우리 태양계 주변 소천체들의 궤도를 정밀하게 관측한 가이아라고 하는 우주망원경 미션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가이아 데이터를 보면 100만 년마다 한 20개 정도 천체가 3, 4광년 이내로 태양계 근처에 들어와요. 빈도로 치면 평균 5만 년에 한 번꼴로 외부에서 천체가 우리 태양계 근처를 비교적 가까이 지나간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렇게 가까이 온 천체가 태양계의 행성의 하나로 안착하는 확률이 굉장히 작죠. 그쵸. 그건 굉장히 낮을 것 아, 같아요. 근데 초기에는 네. 그렇게 온 애들도 꽤 있었을 테니까 그때 포획된 가능성은 있을 수도 있겠다. 네,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먼지 구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태양계 초기에는 특히나 아직 행성들이 빚어지기 전이다 보니까 안 쓰고 남은 먼지가 되게 많았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뭔가 들어온다거나 태양 주변에 뭔가 반죽이 됐다거나 했을 때 얘를 감속시키는 기능을 하거든요. 그럼 속도를 충분히 낮출 수 있다면 얘가 안정적으로 태양계에서 돌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대부분 큼직한 건 다 만들었고 잔존물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들어오면 그냥 슝 다 통과하는 게 대부분인 거죠.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초기에는 이 행성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뭐 가속해서 좀 더 거리도 궤도도 멀어지고 궤도가 커지고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하다면 그게 조금 더 나가서 항성계를 탈주한 항성계에 소속되지 않는 행성들이 발견이 되나요? 너무 좋은 질문이십니다. 실제로 천문학계에서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는 영원한 떡밥 중에 하나가 9번째 행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양계에서 명왕성 날아가고 나서 해왕성이 이제 8번째 행성이 됐는데 혹시 명왕성 같이 애매한 애들 말고 진짜 누가 봐도 9번째 행성으로 불러줄 만한 애가 또 있지 않을까를 열심히 찾는 분들이 있어요. 걔가 설령 있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그런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굉장히 멀리 궤도가 튕겨 날아갔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있더라도 찾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당연히 그럴 가능성은 있죠. 근데 관측하기는 정말 힘들겠네요. 기본적으로는 항성에 본인 스스로 빛을 내지 않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우주를 관측하면 되게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인데 행성들 중에 중심에 별을 모시고 있지 않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보통 행성이라고 하면 일단 무조건 별이 있고 별 중력에 붙잡혀서 빙글빙글 도는 애가 행성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런 친구들은 진짜 말 그대로 유목중이에요. 떠돌이 행성입니다. 돌진 않는 돌진 거죠? 않죠. 포물선 형태. 그냥
별들과 똑같이 은하계 공간을 누비고 있는 거예요. 걔네들을 어떻게 관측이 돼? 걔네들 스스로 빛을 내지 않잖아요. 항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텐데 빛을 반사해서 보여줘.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그 떠돌이 행성을 관측하는 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하나는 비록 떠돌이 행성이지만 자체 내부 열은 있어서 미지근하게 적외선을 방출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적외선 관측을 하면 중심에 별이 없는 떠돌이 행성을 좀 큰 애들을 볼 수가 있고, 가끔씩 떠돌이 행성이 배경별 앞을 쓱 가리고 지나가요. 그러면 그때 미미한 떠돌이 행성의 중력 때문에 아주 작은 버전의 중력 렌즈가 벌어집니다. 그럼 또 그거 포착해서 여기 뭐 지나갔다 이렇게 파악하기도 하죠. 근데 생각해보면 떠돌이 행성들이 태양 주위에 행성들이 모여서 태양계가 되듯이 태양계가 만들어졌는데 중심별은 핵융합을 할 정도로 그렇게 무겁진 않은 그런 네. 시스템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 그쵸. 그러니까 미처 별이 되지 못한 네. 나고한 네. 별들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무거운 별이 있고 주변에 다른 행성은 얘 주위를 도는. 미생이네. 그런 시스템도 가능할 거예요. 찾기는 정말 어렵겠다. 그쵸. 다만 방금 말씀드린 떠돌이 행성은 실제 질량을 재보면 별은 뭐 축에도 못 끼고요. 무거워봤자 목성의 뭐 5배, 6배 정도이기 때문에 확실히 질량으로는 행성은 맞는 거죠. 좀 외롭다 근데 그 넓은 우주 공간을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 하나 없고 혼자 가는 거잖아요. 그쵸. 다른 행성들 잘 살고 있는 거 보면서 씁쓸하게 미소 지으며 또 떠나고 그런 행성 생각하면 좀 울 것 같아.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참고로 이런 행성을 깡패 행성이라고도 불러요. 깡패 행성. 왜요? 떠돌아다니는 행성이 진짜 깡패처럼 로그 플래닛이라고 하거든요. 지 멋대로 다닌다라는 뜻에서 깡패 행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하늘 어딘가에 또 열심히 혼자 다니고 있겠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 친구들은 참 속도는 처음 속도가 그대로 유지되겠군요. 정확한 질문인데요. 걔네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따라 다를 거예요. 두 가지일 텐데, 우주 공간에 홀로 가스 구름이 뭉쳐서 행성만 덩그러니 만들어진 케이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모태 외톨이 행성인 거죠. 또는 원래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 고향에 잘 살고 있었는데 모종의 사유로 튕겨 날아간 가출한 애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다들 은하계 안을 누비고 있기 때문에 은하계를 돌고 있는 다른 별들과 비슷한 속도로 초속 수백 킬로미터 속도로 다 은하계를 돌고 있는 거죠.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맞습니다. 아 그런 먼지 구름이 뭉쳐서 사실은 이런 항성계를 만들 확률보다는 그런 떠돌이 행성을 만들 확률이 훨씬 높지 않나요? 맞아요. 그럼 눈에 보이는 별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외톨이, 떠돌이, 깡패 행성들이 밤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우와, 그게 진짜 이게 새로운- 되게 재밌는 사실인데, 별들의 질량 히스토그램을 그리잖아요. 질량에 따라서 얼마나 별이 많이 있는지. 그러면 질량이 가벼운 쪽으로 갈수록 수가 압도적으로 높아져요. 그러면 심지어 너무 질량이 작아서 안 보일 정도로 작은 애들은 더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나고한 외성인 애들도 되게 많을 거고, 또 심지어 떠돌이 행성도 더 많을 거예요. 우리가 행성하면 너무나 익숙하게 별을 두고 있는 행성의 이미지를 떠올렸지만 그건 소수입니다. 깡패가 더 많은 거예요? 깡패 행성이 더 많아요. 그게 사실은 더 일반적인 타입인 거죠. 소행성 중에 그냥 잡히지 않고 그냥 쭉 가는 애들인 거죠. 그쵸. 근데 보통 그 떠돌이 행성은 암석보다는 가스 형태로 있는 애가 더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겠죠. 네. 미생들의 우주구나. 그쵸. 우리는 완생 항성만 기억하는 약간 충격적인 새로운 관점의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인 것 같아요. 별로 가득 찬 밤하늘이라 생각했는데 행성으로 가득 찬 밤하늘을 생각하니까 멜랑콜리해지네요. 별로 가득 찬 것도 아니잖아요.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